예,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페이지 레이아웃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둘로 찢어지는 바람에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나눠놨으니까요. 잘 시청하기 바라고요. 이어서 잘 보기 바랍니다. 앞에 강의에서 우리 보드 아웃라인 만드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DRC 룰 설정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보죠. 예,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버전 차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마음은 급하고 앞에서 우리 아웃라인을 다 작성한 이후에 작업을 했죠. 그리고 넷리스트 불러가지고 아웃라인 작성한 이후에 그다음 넷리스트 파일을 불러드렸죠. 넷리스트 파일이 프리뷰 net.asc 파일에 들어 있었고요. 이걸 불러내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부품들이 불려질 겁니다. 여기서 쭉 잡아당기면서 그 커넥션들 선들 쭉 나오는 거 보여줬고요. 이렇게 부품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나쁠 것 같아서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디스퍼스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기능이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품들을 모두 흩어 놓고서 무엇인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 중에서 툴 선택하고 디스퍼스 컴포넌트 선택하면 바로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디스퍼스 작업을 하겠느냐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OK를 체크해 주면 그 다음에 모든 부품을 이렇게 쭉 그 화면상에 쭉 널어 놓습니다. 이 이제 각 해체들 이런 부품들을 끌어다가 이 속에다가 보드 아웃라인 안쪽에다가 다 배치하는 작업이 바로 프레이스 작업입니다. 그리고 프레이스가 끝나고 나면 라우팅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배선을 하나씩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DRC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DRC 환경 설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RC 디자인 룰 체크, 디자인의 규칙입니다. 내가 어떤 그 PCB 아트웍, PCB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겠죠. 선은 어느 정도 간격을 떨어뜨려야 된다. 부품은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 어디는 부품을 놓으면 안 되는 거고 어디는 놔도 된다.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정의한 걸 DRC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룰 정의하기. 디자인 룰이 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룰이 뭔지는 앞에서 가볍게 설명을 했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에디터는 디자인에 네트와 또는 파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트하고 파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소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넷리스트 불러오는 거 그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트는 연결돼서 커넥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트는 컴포넌트 부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선과 선과의 간격, 부품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하고 또 레이어 어레인지먼트에서 각 레이어 특징들, 이 레이어 각 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떻게 구성되며 부품들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룰은 네트, 레이어, 클래스 그룹 또는 핀표에 대한 디폴트 컨디션, 기본적인 조건인 클리어런스, 간격, 라우팅, 연결되는 거, 이거에 대한 게 있고요. 또 하이 스피드, 또 컨스트레인 등을 포함한다. 디자인 룰에 이런 사항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추가로 컨디셔널 디자인 룰, 지금 규칙이 더 여러 가지 있다는 거죠. 또 디퍼런셜 페어, 다른 쌍을 연대 다르게 구성된 것들, 이런 사항들도 체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사항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설정한데 이건 이런 효과가 있어,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점점 빨라지곤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은 previous net.pcb, 이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까지 진행된 게 그 페이지 프로젝트 폴더 밑에 보면 샘플이라고 있거든요. 샘플 폴더가 있는데 그 속에 각 작업 단계별로 임시 결과들을 구분해서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프리뷰 네트라는 파일을 열면은 이전 시간까지 작업한 결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열어놓고 지금부터 디자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따라왔다면 동일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파트 리스트를 불러왔을 때 왼쪽 밑에 여기서 사용한 부품 목록이 쭉 부품들이 쌓여 있게 되죠. 이 상태랑 동일한 게 프리뷰 네트라는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거 사용해도 되고요. 와, 이거 뭐 하라는 거지? 부품 이렇게 많이 썼지. 우리가 실제 실습할 때 뭐 전자회로 실습, 디지털 논리 실습 이런 거 할 때 보면 브레드보드 준비하고 그 부품을 나눠 갔죠. 그 점퍼선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품을 브레드보드에다 하나씩 장착시키고, 물론 배선이 어떻게 될지를 고려해서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선, 즉 점퍼선을 하나씩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 지금 패지 레이아웃을 통해서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고 들어가는 게 내가 지금 뭐 배우면서도 아 이게 그거지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프리뷰 net.pcb 파일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 레이어에 대한 데피니션, 각 층별로 특성을 미리 부여하려고 합니다. 레이어 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이너 레이어 있죠. 그라운드 플랜, 그 다음에 플랜 레이어, 그 다음에 파워 플랜 레이어가 있는데, 이걸 이너 레이어 안쪽에 들어가는 층이 있으면 이너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플랜 타입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각각 네트를 어떻게 쓸 건지 설정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플랜 타입이라는 것은 각 층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네트랑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걸 정해 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셋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셀렉트 그라운드 플랜, 그 다음에 캠 플랜,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해 줘야 됩니다. 툴스에서 레이어 데피니션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됩니다. 레이어 셋업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현재 사용 가능한 레이어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모디파이 요거 눌러서 기본으로 2개 층만 나왔다 그러면 4개 층으로 확장시켜야 되고요. 각각의 이름 부여하고 여기 플랜 타입, 그 다음에 라우팅 디렉션, 이 사항들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정의하는데, 그 중에 우리 그라운드 플랜에 대해서, 즉 2번째 층 그라운드로 사용되는 층에 대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을 이렇게 줬다고 해서 이게 그라운드 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히 플랜 에어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2번째 층 그라운드 플랜을 선택을 하고 플랜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캠 플랜으로 합니다. 캠은 뭐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생산에 관련된 거죠. 이쪽에 있는 층은 생산 과정에서 어떤 걸 설정해 주겠다, 그 소리고요. 그리고 라우팅 디렉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선을 그리는 기준이거든요.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 소리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걸 누르고서 오른쪽에 있는 어사인 네트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이걸 누르면 이 창이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그라운드 플랜 밑에 보면 all 네트라고 해갖고 여기서 지정 가능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네트라는 거는 내가 그린 회로도 중에서 특성한 핀들의 성격을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선들 하나하나 다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중에 모든 부분 기본으로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죠. 공급이 들어가는 부분 VCC, 나가는 부분 그라운드가 있는데, 이 그라운드에 대한 성격을 정의하려고 그라운드는 별도로 어사인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라운드 타입에 플랜 타입에서 캠 플랜을 했기 때문에 지정한 겁니다. 밑에 설명 나오네요. 캠 플랜은 단일 전원 그라운드의 풀 서페이스로 지정된 레이어다. 전체 표면을 다 동일한 성격으로 부여했다, 그 소리입니다. 한 층에 한 개의 네트를 할 때, 그라운드는 다 공통으로 쓰게 되는 거죠. 5V, 12V 상관없이 접지는 다 동일하니까요. 하나의 네트에 할당할 계획이고요. 이걸 갖다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사용하게 되면 네거티브로 처리하니까 반대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반대 모양으로. 몰라도 돼요. 그림 보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2층은 캠 플랜으로 내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선 배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배선을 하지 않고 전체 층이 다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즉 그라운드로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네요. 2번째 층 그라운드 플랜은 네트를 어사인 하는데, 어사인 네트 이 기능 누른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라운드라고 지정을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라운드, 여기서 그라운드만 연결하게 되면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온 선, 그 네트 선을 이 2번째 층에 연결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전체가 다 그라운드가 돼 버려요. 그럼 층 간에 내가 만약
그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에서 부품을 장착한 후 거기다 그라운드선이 필요하다 할 경우 별도로 뽑아서 처음에 들어온 외부로 연결되는 그라운드선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층에다만 연결시켜 주면 어떻게 연결하죠?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다 비약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연결만 시켜 놓게 되면 그건 그라운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거 하냐고요? 그라운드선이 워낙 많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다 배서 선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쉽게 두 번째 층은 다 그라운드야. 필요하면 여기저기 구멍 따라가서 경로 찾지 말고 직접 구멍만 뚫어서 밑으로 연결시켜줘. 그럼 게임 끝. 그런 의도로 두 번째 레이어를 그라운드 플랜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라운드란 의미를 여기다 지정을 해 준 거죠. 예, 그 정도로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에 대한 정의입니다. 파워 플레인이죠.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 즉 VCC에 대한 전원을 정의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세 번째 층은 전원 공급용으로 전체를 사용을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보드에서 사용하는 전원은 한 종류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브레드보드를 사용해서 실습을 할 때는 보통 5V만 연결해 사용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12V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워 플랜 즉 세 번째 층에 대해서는 전원 VCC를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5V하고 12V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것을 선언을 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플랜 타입에 보면은 여기에 스프릿 믹스드로 정의를 해 줍니다. 즉 이건 영역을 구분할 수 자를 수 있고 거기에 혼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라우팅 디렉션은 이건 스프릿이 들어가기 때문에 N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즉 라우팅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지정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Assign Net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어떤 핀이 VCC로 사용되는지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래서 플러스 5V하고 플러스 12V에 대해서 Assign Net 해갖고 별도로 빼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원하고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스프릿 믹스드라고 정의한 이유는 이 플랜 속에는 네트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12V하고 5V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한 개 또는 여러 개 네트를 어사인 시켜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선이 허용돼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레이어 네트 창에서 5V하고 12V를 별도 어사인 네트에 등록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소리가 바로 세 번째 층이 연결됐다는 소리예요. 그 이름은 이 층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사항 또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하이러키라는 게 나오네요. 디자인 룰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걸 디자인 룰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룰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룰이 적용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을 지금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계층이란 말을 썼건 하이러키란 말을 썼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데 누구를 우선시할 거냐. 우리가 수학식을 계산할 때도 보면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나올 때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룰이 설정되어 있을 때 어느 것에 대해서 어느 객체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고 그거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순서를 정의하자는 거죠. 확인할 때도 그 기준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레이아웃에서는 디자인 룰 하이러키로 각 레이어에 대한 클리어런스, 라우팅 그리고 하이스피드를 설정할 수 있다. 즉 이런 기준으로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디자인 룰 하이러키 구조에서 개별 룰이 설정되면 디자인 룰 하이러키 구조에서 우선순위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정의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한다. 알고 있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DRC 창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정의한다 하더라도 우선시 적용되는 게 누군지 알고 있으라는 거죠. 제일 1번은 컴포넌트입니다. 일단 부품이 최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부품에 대해서 정의한 게 최우선시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핀 페어 그 부품에 장착된 신호의 입력과 출력을 다는 핀이 있죠. 핀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다음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같은 종류끼리 묶어놓은 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그룹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네트, 클래스 나눠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디자인 룰이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이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클리어런스는 모두 간격입니다. 간격. 뭐 깨끗하게 한다 이런 데 간격 정리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걸 설정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메뉴바에서 셋업에서 보면 디자인 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딱 선택하면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룰스라는 창이죠. 여기서 디자인 DRC와 관련된 디자인에 적용된 DRC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을 보면 디폴트, 클래스, 네트, 그룹, 핀페어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여기서 디폴트라는 걸 딱 누르게 되면 바로 디폴트 룰하고 그 세부 항목에 대한 또 디테일한 룰을 또 정의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클리어런스, 라우팅, 하이스피드, 팬아웃, 그다음에 패드 엔트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단계 디자인 하이라키에서 정의한 이 클래스가 뭔지, 네트가 뭔지 이거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룰에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모든 선들을 다 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이 네트의 묶음을 네트 클래스라고 합니다. 다 같은 게 이게 전체가 다 네트고요. 이렇게 동일한 거 전체를 다 요거만이 아니고 전체 다예요. 결론은. 그리고 요걸 구성하는 구성사 한 개를 싱글 네트라고 합니다. 싱글 네트.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구성된 핀 얘하고 얘가 연결된 한 쌍을 이루는 거죠. 이걸 핀 페어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 있으면 그룹이 돼. 결론 다 같은 소리네. 같은 소리예요. 핀 페어란 말이 나오면 연결되는데 핀 투 핀 연결되는 각각의 핀 시작과 끝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합니다. 이걸 핀 페어라고 해요. 핀 페어. 그리고 그거에서 한 덩어리를 갖다가 싱글 네트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동일한 게 쭉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이걸 싱글 네트 또는 네트라고 합니다. 또 바꿔서 이걸 네트 그룹이라고 얘기도 하죠. 여기 그룹 있잖아요. 그룹 이겁니다. 결론 다 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렇지만 그림상으로 보면 알죠. 이런 것들의 모임, 이런 선 하나, 이거는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 여기는 같은 모양이고 요건 좀 다른 모양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말장난 같아요. 이런 용어만 익숙해지고요. 우리 단계별로 실제 그릴 때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이면 보인 대로 설정하는 거고 룰 적용하면 되는데 일단 구분을 했으니까 디테일하게 구분을 했으니까 그거 따라가자는 겁니다. 나름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잡아줄 게 많어. 잡아줄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또 이게 많은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중요하다는 게 영향을 준다는 거고 뭐 그런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근데 신경을 크게 쓸 건 없는 게 이 하위 단에서 설정하는 화면은 다 동일합니다. 누구한테 적용되냐의 문제지 적용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즉 클리어런스를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걸 선언할 때 그 간격,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간격, 클리어런스, 간격, 객체와 객체, 부품과 부품, 선과 선, 구멍과 구멍과의 거리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단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그거죠? 똑같습니다. 메뉴에서 셋업에서 디자인 룰을 선택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특정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정한 디폴트 값을 지정하겠다라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디폴트 룰이란 창이 제시가 됩니다. 거기서 그 공통으로 적용된 항목이 뭐냐라고 또 물어보네요. 첫 번째 우리는 클리어런스부터 설정을 할 겁니다. 나머지는 할 일이 있을까? 하긴 다 합니다. 요거 안 할 거고요. 안 할 거고요. 요 둘은 안 할 생각입니다. 보다 이제 고차원적인 거고요. 우리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내가 클리어런스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밑에 클리어런스 룰이란 창이 제시가 됩니다. 이건 디폴트 룰에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야 라고 구성이 되고요. 화면 내용을 보면 same net라고 나오고 이거는 동일한 선끼리 동일한 대상끼리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클리어런스는 구체적으로 모든 거에 대한 걸 다 지정을 합니다. 누구랑이죠. 이거는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거 보면 B하고 여기 있네. SMD하고 SMD 그 소리입니다. SMD SMD보다는 코너랑이라 했네. SMD끼리 간격은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그 소리 같아요. 트레이스 이것도 뭐야? 이게 네트입니다. 네트 이게 연결선 패드 부품이 장착될 때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구멍 주변에 이렇게 동으로 도금이 되어 있죠. 납땜질을 쉽게 하려고 만든 이 영역 이게
랜드라고도 하고, 랜드가 일반적인 용어고요. 그걸 패드라고 합니다. 여기 부품이 붙게 되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린 부품도 있지만 그냥 SMD 부품 같으면 이렇게 영역만 지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패드입니다. 딥 타입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영역이 되는 거고, SMD 타입은 단순히 핀이 붙어버리는 그 영역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트레이스 위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연결선들에 대한 속성이거든요. 최소 이 정도 크기, 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6밀. 추천은 8밀로 해라고 되어 있고요. 최대 12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라는 기본 가이드를 제시한 겁니다. 이것들은 여기 제시된 모든 항목, 트레이스, 비아, 패드, SMD, 쿠퍼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드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드릴에 대한 지정을 했을 때 그건 저 룰을 따라서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별도로 또 기타에서 드릴과 드릴 간의 간격도 정의가 되어 있고, 바디 투 바디도 있습니다. 이 바디는 뭘까? 예. 나름대로 화면구성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정의하는 거는 선과 선과의 간격이다 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도 넣어놨습니다. 특별한 거 없네 뭐. 예. 여기서 보고 또 이게 좌표가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지점에 all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선택하. 항목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야 이게 몇 개야? 이게 7개, 21, 야 28개나 있네. 28번은 집어넣고 해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그 가격이 값이 다 똑같아. 이러면 내가 번번이 넣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 아니야. 그렇죠, 번거로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도 올이 있고 여기도 올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 한 번에 값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율이 디테일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설정되는 값이 그렇게 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올 버튼을 눌러서 제시된 인풋 클리어런스 밸류란 창에서 집어넣어 주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격뿐인가? 간격뿐만 아니라 실제 두께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트레이스만 들어가는 게 패턴도 들어갑니다. 패턴은 이렇게 PCB 원판이 있을 때 위에 이렇게 도금이 되는 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도금이 되는 요 양, 이거의 두께에 대한 정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알고 있고요. 지금 설정하는 클리어런스는 주로 이 내용들입니다. 어떤 여기 이게 바로 패드예요. 패드. 또 랜드라고도 하고 홀이라고도 하고, 일이 막 중복되죠. 거기다 나누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 거죠. 안쪽에 구멍을 얘기할 땐 드릴이 돼 버리는 거고요. 안쪽 구멍은 드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패드 부분이 들어가니까 동그란 부분이 납땜하는 부분이 되면 패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 선을 얘기할 땐 트레이스가 되는 거죠. 이 선이 트레이스예요. 그래서 홀과 홀, 또 홀과의 간격 이거 정의해주고 이거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거와 이거의 간격도 정의해준다는 거죠. 되게 많네. 클리어런스는 주로 클리어런스는 홀과 홀 얘기하고 있네요. 또는 선과 선과의 간격, 클리어런스를 설정하기 설명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이 하나가 아니라 3단계로 내려간다는 거, 룰, 디포트 룰, 클리어런스 룰 3번에 걸쳐 내려가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을 해준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라우팅 룰 설정하기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클리어런스를 지정했죠. 홀과 홀, 선과 선과의 간격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라우팅, 그 선을 연결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라우팅. 부품을 배치하는 게 프레이스, 선을 연결하는 건 라우팅이에요. 여기서는 플랫 레이어, 특히 그라운드하고 파워 레이어에 대한 라우팅을 하자는 동박 처리, 이너 레이어에 대해서 동박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너 레이어에서 동박 처리하는 부분. 그렇군. 뭐 같은 소리네요. 동박 처리한다는 거는 별도로 선을 안 그리는 거죠. 배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여기 들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일단 봅시다. 라우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라우팅 룰이라는 창이 제시가 됩니다. 다 틀리네. 네, 그렇습니다. 다 틀립니다. 설정하는 바가 하고, 아까 봤던 클리어런스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이건 한 번만 설정하면 그 라우팅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층에 대해서 적용할 건지를 지정하려고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바이어싱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면 어베일러블 레이어에 아마 항목들이 다 들어 있을 겁니다. 모두 선택하고 애드 버튼 체크하면 셀렉티드 레이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는 소리죠.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으면 왼쪽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어베일러블 바이어스 영역에 있는 레이어는 배선과 비하 작업을 할 수 없다. 예.
얘는 배선도 할 수 없고 레이어도 비하 작업 구멍도 뚫을 수 없다는 소리군요. 그리고 셀렉티드 비어 영역에는 얘는 배선도 할 수 있고 비하 작업도 할 수 있다. 작업이 가능하게 선택을 해달라는 그런 용도네. 동박을 전체 다, 그쵸. 배선도 동박이고요. 전체를 다 덮어씌우, 그러니까 원판 위에다 구리를 먹이는 건 다 동박이라고 합니다. 그 먹이는 목적에 따라 틀려지긴 하는데 그게 선이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등등을 했는데 근데 배선을 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비하를 뚫지 않는 거. 즉 그라운드 영역하고 파워 영역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배선이 필요 없는 거 아닌데 파워는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굳이 어벨레블 영역에서 리무브하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해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미리 주는 거죠. 배선할 필요 없는 거는 왜 걸러 놓겠다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쓰다가 실수로 거기다 배선을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각 레이어에 대해서 라우팅 DRC를 지금 지정한 겁니다. 라우팅 할 때 필요한 라우팅 룰 지정했습니다. 어벨레블 레이어에 있는 걸 모두 다 셀렉티드 레이어로 등록해 줬습니다. 특별한 거 없네 뭐. 말만 많지.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벨레블 영역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라우팅과 비하를 할 수, 여기 쓰면 어벨레블 영역 쓰면 못한, 여기 쓰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를 선택한 다음에 리무브 눌러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빼도 됩니다. 뭐 해놓고 싶으면 이렇게 해놓고 써도 된다는 거죠.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필요하면 설명하겠습니다. 뭐야 라우팅 옵션, 뭐 프라이빗 우선순위도 있고 되게 많네. 밑에 보면 BI 개수도 있네. BI 개수 의미 있습니다. BI 개수가 내가 그때 실제 작업할 때 보니까 원판당 비아홀의 개수가 5만 개가 넘어가면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5만 개, 5만 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실제로 5만 개 만드냐고요? 때에 따라 만들기도 합니다. 비아홀 중에 부품 고정률이 5만 개면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 그렇게 보지 말고 부품이 고정되지 않는 비아홀들도 많습니다.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비아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혹시라도 5만 개가 넘어가 돈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제한을 걸어 놓겠다는 거죠. 즉 공장에서 그걸 하려면 특별 가공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냐를 미리 들었으면 여기 설정을 해놓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설명한 겁니다. 라우팅 룰 설정하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우팅 룰 여기 디폴트 룰 중에 라우팅 룰스란 창에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배선과 비하가 안 들어가는 거는 어벨러블 레이어로 빼놔도 된다. 그럼 미리 막을 수 있다. 실수하는 걸. 그 소리입니다. 넷 클리어런스 룰 설정하기. 네트에 대한 겁니다. 요거 세 번째 거. 네트는 그냥 연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비하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 뭐야? 네트를 딱 누르는 순간에 제시되는 창은 네트 룰이란 창이 제시가 됩니다. 각 창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여기서도 클리어런스 라우팅 이런 걸 설정을 하네요. 예. 법은 원래 이게 늘 발생되는 건 아니더라도 언제 어떻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해 놓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네트를 누른 순간에 모든 네트가 제시가 되고요. 이 중에 필요한 걸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뭘 하려고 이렇게 또 계속 내려가나 걱정이네요. 계속 봅시다. 뭘 하는지. 여기서는 특정한 네트에 대해서 특정한 클리어런스 값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트 선택하고 들어가서 특정한 네트를 선택하고 클리어런스 누르면 그 네트에만 그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특별하게 클리어런스를 지정할 것들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뭐죠? 이너레이에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죠. 맞아. 그라운드하고 그다음 VCC 관련된 거 5V, 12V가 있죠. 12V 그라운드야 뭐 통짜로 쓰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세 번째 층에 작업을 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까봐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왜? 거기는 스프릿하고 믹스드로 배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 룰 창이 제시가 되면 이 중에서 5V하고 12V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 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클리어런스 버튼을 딱 누르면 다시 또 이 창이 나옵니다. 아우 친근한 창. 클리어런스 룰 창이죠.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 제시된 값과 동일하게 다 설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 기능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 기능 설명을 통해서 하나의 디자인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서 하고 같은 값이 나올 때까지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나고 여기다 값을 설정을 합니다. 세임 네트에서 다 12밀로 지정을 했고요. 클리어런스는 귀찮으니까 다 10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왜? 아까 8mm였는데 전기잖아요. 전원. 전기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장이 형성되고 다른 부품에 외형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 멀리 떨어뜨려 놓자. 그런 의미로 클리어런스 밸류를 10으로 했습니다. 선택한 순간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여기도 나오고요. 에? 에, 에, 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이렇게 나왔던 것듯이 내가 별도로 클리어런스 룰을 지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는 값이 설정되어 있어 라고 표시가 됩니다. 꼼꼼해요 나름대로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대부분은. 예,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값이 설정이 되면 그 값이 여기 표시도 되지만 이름 옆에 보면 이렇게 C 클리어런스야 라는 의미로 설정된 값이 무엇이 있는지 미리 보여줍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DRC 룰 설정하러 들어와서 네트 룰이 떴을 때 요게 이름이 있냐 없냐를 보고서 이미 값을 설정했네 하는 걸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2단계 거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값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것만 딱 보고서 여기 값 설정됐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걸 보겠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창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아이콘 아래는 적용된 네트 룰의 그림이 표시되고 또 선택된 네트 이름 옆에는 룰의 이름이 또 표시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디자이너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또 자기 설정한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자주 들어오진 않잖아요. 있네. 이게 이거구나. 이건 저거구나. 이걸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 오른쪽에 보면 인풋 클리어런스 밸류 넣는 건 알죠? 올 버튼 누르면 한 방에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라고요. 다음 것도 봅시다. 아까 했던 건데 그라운드 설정 아직 안 했잖아요. 그라운드 설정해 주려고 또 슬라이드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그라운드라는 네트 이름이 보일 겁니다. 그라운드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클리어런스 지정합시다. 선택한 거 여기 표시가 됐네요. 내려오면 그라운드도 마찬가지죠. 나가는 쪽이니까 동일하게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올 버튼 눌러서 클리어런스 밸류 지정하고요. 여기에 트레이스 위스 이것도 가능하면 여기 집어넣은 이 값과 동일하게 맞춰주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디폴트로 동일하게 나왔을 겁니다. 특별한 거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설정하고 딱 보게 되면 창이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설정된 거 그림으로도 글씨로도 표현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플러스 5V, 플러스 12V 그리고 그라운드에 대해서 넷 클리어런스 룰을 지정했습니다. 각각 다 넷 클리어런스 룰 밸류는 10으로 지정을 했고요. 지정이 된 다음에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작업이 됐으면 저장을 해야죠. 제일 즐거운 일이에요. 저장할 때는 아까는 뭐 불러냈죠 우리? 프리버스 넷. 거기다 그대로 저장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트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러우면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이미 샘플로 제시된 샘플 폴더에 있는 파일 그냥 이용해도 됩니다. 내 PC에 깔아놓은 건 막 써도 되고요. 그냥 해요 맘대로 자기가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이제 이게 가능하면 다른 이유 요 뒤에다가 뭐 밑줄 1 밑줄 2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래야지 실습을 하다 혹시라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왠지 다음 단계 뭐 여러 단계를 진행하다가 오류가 발생이 되면 어디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찾아낼 때 어려워지거든요. 다 덮어쓰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럴 때 다른 이름으로 하면 함수 봐. 내가 요 작업을 1번은 뭐까지 한 걸 저장했고 2번은 무엇까지 한 걸 저장을 했었었지. 그러면서 함수 봐. 여기서 잘못된다면 이전 걸 열어서 설정 값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이걸 그대로 저장할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까를 잘 판단하고 저장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프리뷰 네트로 PC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확장자가 PC뷰는 뭐라고 그랬죠? 보드에 대한 그림. 오케이. 오케이. 디자인 룰 설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부품을 배치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품 배치가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있죠? 갖다 끌어다 놓으면 된다? 맞습니다.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끌어다 놓으면 부품이 워낙 지금 이제 그나마 샘플로 된 건 할만한데 부품이 한 1000개쯤 된다 이럴 때 와 뒤집히거든요. 저항이 200개쯤 들어가 캐패시터는 300개고 이래 버리면 그릴 때 진짜 짜증 내거든. 갖다 놓는 걸 200번 300번씩 해야 된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결된 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미친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덜 미치도록 또는 미치지 말도록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제공을 합니다. 기능이 많아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품의 이동과 배치. 부품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갖다가 옮겨놔야 되고 거기다 자리를 잡아줘야 되죠. 그런 과정 중에 사용되는 기능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품은 무조건 보드 아웃라인 안에 배치돼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죠? 이거 있었죠? 이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바깥쪽에는 배치 안 됩니다. 왜?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죠? PCB 보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부품이 바깥에 있다고 그러면 뭘 만들어요? 바깥에 있으면 말할 필요 없는 거죠. 갖다 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 안에 부품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프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기능들이 이것들이고요. 여기에 선이 연결되면 이건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부품을 옮기는 방법, 로테이트 뭐죠? 부품을 회전시키는 거 얘기합니다. 회전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는 거. 보통 90도씩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아마 돌았죠. 돌려보면 되죠. 플립이란 말은 어디서 들어봤죠? 플립. 나무 플립 아니에요. 영어잖아요, 영어. 플립 그거 아니죠. 플립은 우리가 보면은 컴포넌트 사이드,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 양쪽에 두 개의 면이 있죠. 부품을 위에 붙일 건지 아래 붙일 건지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부품을 아래로 내리는 그런 작업을 플립이라고 합니다. 플립은 논리회로 같은 거 할 때 플립플롭이라는 말 배운 적 있을 겁니다. 메모리를 쓰는 플립플롭, 그 플립입니다. 플립. 의미가 틀린데 완전히. 아니에요. 가변적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플립이 뒷면으로 보낸다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여기는 그렇게 씁니다. 스핀 이렇게 팅 회전하다 그 소리죠. 맞아요. 로테이트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죠. 그런데 로테이트는 90도씩 회전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스핀은 내가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10도, 20도, 11도, 12도 이것도 다 된다는 소리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나요? 요번에 우리가 그리는 이 디자인에서는 이 스핀을 필요로 하는 기능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오른쪽 라운드 호 부분에 LED가 장착이 되는데 LED를 이렇게 기울여 놓을 계획입니다. 이때 스핀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룹 파트는 또 뭔가? 그룹 파트는 부품들을 묶어 놓은 거죠. 부품 묶어 놓은 거니까 특별한 건 없죠. 뭐 부품, 그룹 부품. 오늘 실습하는 내용은 프리뷰 룰스 파일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긴 한데 잘 따라주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여기서 몇 가지를 봤는데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그것만 잘 주의 깊게 듣기 바라고요. 이걸 이용하기 바라고요. 오리진 설명하겠습니다. 오리지널 그건데 이 오리지널이 뭐가 오리지널이냐? 이게 애매하죠. 오브젝트를 이용할 때 부품이나 선 같은 걸 이용할 때 뭐라 그래야 돼? 부품이 옮겨지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배치 어디에 놓여졌을 때, 즉 마우스에 붙어 다닐 때 어디를 기준으로 마우스에 붙어 다니라는 거죠. 그걸 오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진. 그래서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커서 그러니까 바이 커서 로케이션, 그다음에 바이 오리진, 바이 미들 포인트 이렇게 구분을. 오리진은 오리진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부품을 데칼 라이브러리 만들 때, 데칼 디자인 할 때, 라이브러리 만들 때 썼던 거 있죠? 거기에 썼을 때 보통 첫 번째 핀이 원점이 됩니다. 첫 번째 핀이 원점이 되거든요.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마우스 커서 있는 거 기준으로 할 거냐. 어차피 우리 작업은 마우스로 하고 마우스 커서 기준으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원래 부품의 1번 핀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 구분을 하는 거죠. 아니면 미들 포인트, 부품의 중앙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
아니에요. 미세하게 배치하다 보면 좀 짜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죠. 뭐 혹시 또 모르는데 뭐 그 무브 이동할 때 단축키가 컨트롤 E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 부품 옮길 때 사항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으로 가볍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딱 부품 옮겨 클릭을 하는데 보면은 부품 선택이 있고 이동이 있거든요. 잘 생각해 봐요. 딱 하면 선택만 돼요. 이게 어디서 해봤지 우리가?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내가 마우스를 여기다 넣고 딱 클릭을 했을 경우 이 부품이 여기에 붙어서 다니는 걸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붙은 걸로 마우스 커서 여기 딱 자동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부품이 이동할 때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있을 건지 여기에 아니면 마우스 커서 선택 후 이동할 때 마우스 커서가 여기에 있을 건지를 지정하는 걸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 커서 로케이션을 할 때는 이게 보기에는 그거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품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 선택을 딱 했어요. 그리고 이동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놓고서 여기서 쭉 움직이게 되면 이만큼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마우스 커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부품이 이동을 합니다. 이만큼의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하기도 필요하면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왜? 마우스 커서가 그림을 가릴까봐. 또는 나는 직관적으로 내 마우스 기준으로 모든 거 선택하고 싶은 때 골랐으면 딱 클릭하면 거기서 움직여 달라는 거죠. 움직일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 버튼을 여기서 한 번에 선택을 하고 부품 위에서 한번 선택을 하고 바깥쪽에서 버튼을 누른 상태로 여기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마우스 커서는 여기에 있는데 부품 여기에 있고 이게 그대로 얘도 이동 얘가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부품도 일일이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써보면 아는데 참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걸 갖다 바이 오리진으로 지정을 했으면 딱 클릭한 순간 이동 왼쪽 버튼 딱 누르면 마우스 커서 일리 와요. 이거야 명확히 알려주죠. 장단점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느 부품인지 모르고 끌어갈 수 있다는 거하고 왼쪽 거는 왼쪽 밑으로 가니까 커서가 여기 있어서 위치를 맞출 때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장단점은 있는데 오리지널 기능을 선택하면 이런 차이가 있다. 그거 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미들로 하면 무조건 부품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딱 가리키죠. 어느 게 좋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거 미들 좋아합니다. 미드 포인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는 사람들, 조금 부품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오리진 사용하는 거라죠. 그래서 툴에서 오리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헷갈려요. 짜증나요. 오케이, 됐죠? 부품 이동 시 출발지를 오리진이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의 문제인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오리진을 이용하거나 오리진 설정은 툴 메뉴 메인 메뉴에 보면 툴의 옵션 항목에 들어갑니다. 옵션 누르면 이 창이 나오죠.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 맨 위에 무브 퍼포먼스 프리퍼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크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면서 프레이스 작업이나 라우팅 작업을 할 때 보면 이 옵션 창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누지란 기능도 있고요. 라인 트레스 앵글 이 부분도 많이 쓸 거고요. 뭐 설명하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온라인 DRC 이 부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옵션 창에 디자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알고 있고 여기서 많은 사항이 정의가 됩니다. 자주 들어오고 찾을 때마다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 이 온라인 DRC 같은 경우 수시로 변경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온라인 동작시킬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DRC 동작시킬래 말래를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온라인 DRC가 동작이 되면 잘못된 걸 잘 잡아주긴 하는데 이거 적용하면 못하는 일도 많아지거든요. 그럴 땐 꺼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RC를 지정하는 창이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단축키를 알면 더 좋죠. 단축키 나중에 또 나옵니다. 다음 거 봅시다. 무브는 쉽죠. 무브는 여기 셋업이 아니라 여기 디자인 툴바입니다. 요거 드라프팅 툴바였죠. 디자인 툴바를 누르면 제시되는 이 툴바에서 작용을 합니다. 오케이? 디자인 툴바. 그래서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 드래그, 클릭. 이게 기본 단계입니다. 마우스를 어떤 부품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딱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드래그예요. 클릭 후 드래그예요. 알죠? 쭉 끌어 잡아 당기면 되고요.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놨으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거기서 놔도 돼. 놓으면은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놓고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 또 다른 방법은 대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컨트롤 E를 누릅니다. 그 컨트롤 E가 바로 요 이동, 무브 요 단축키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 끝에 그 부분이 붙어 버립니다. 드래그해서 직접 가져가기도 하지만
컨트롤 E를 누르면 마우스 끝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릭해주면 그 클릭한 위치에 바로 부품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브 동작 컨트롤 E를 누르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동작 모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버프 모드라고 하는데 발음도 더럽네.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버튼이 있으면 좋은 점이 좀 많습니다. 여러 개 할 때 쉽거든요. 누르고 배치, 누르고 배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우스 끄는 위로면 끄는 게 뭐 힘든 화면에 많은 내용이 배치가 되니까 화면 바깥쪽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또 필요에 따라 화면을 확대 축소도 하게 되는데, 근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긴장되잖아요. 오른손이 딱 고정이 되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 E를 누르면 모드가 되죠. 그럼 마우스는 고르고 배치, 고르고 배치도 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스킬이에요. 이거 있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라고요. 로테이트. 이건 회전하는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로테이트 약자. 이거는 부품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R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그 프로퍼티 창에 팝업 창에 로테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줘도 됩니다. 어느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누르는 게 편하죠? 손가락이 부러졌다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메뉴에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부품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컨트롤 R을 누를 때마다 처음에 이 상태였고요.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변합니다. 또 컨트롤 R 눌러주면 이렇게 변합니다. 또 눌러주면 이렇게 변합니다. 또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90도씩이죠.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 기능을 하는 게 로테이트입니다. 여기서 신경 써서 봐야 될 거 봅시다. 여기 U7이라고 레퍼런스 넘버 이름 레퍼런스 디스크립션 나왔습니다. 그대로죠. 방향만 틀어져 있지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같은 면에서 각도만 틀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왜? 다음에 바로 설명한 플립 때문에 그럽니다. 로테이트란 명령은 부품을 90도 간격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 준다. 오케이? 스핀. 스핀이 먼저 나왔네. 스핀 먹었네. 당구 좋아해요. 당구에서 딱 시내루라고 하죠. 어쨌든 뭐 볼링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을 굴릴 때 보면 어느 쪽으로 회전을 줄 거냐 할 때 스핀이란 말을 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부품도 회전을 시킬 때 로테이트 말고 정밀하게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스핀입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오브젝트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온 팝업 메뉴 스핀을 선택해도 되고요. 부품을 선택한 이후에 컨트롤 I 스피니까 S하지. 그렇게 하면 회전이 가능한데 그때는 0.1도도 아니고 0.01도도 아니고 0.001도 단위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부품 선택하고 이 부품 바깥쪽에 가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품 안에 중앙에 맞춰놓고 돌리면 중앙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다 정밀하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고 있어야 되죠? 선택 컨트롤 I 스핀 먹이고 마우스 이동해서 각도 잡아주고 또 클릭하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각도만큼 내가 임의로 지정해도 되고 마우스를 이용해도 되고 임의의 각도로 회전하는 걸 스핀 기능이라 한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플립 나무 플립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부품이 PCB에 장착이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이 정을 여기다 놓다 보니까 조립하기도 나쁘고 너무 공간이 빡빡해 보여. 그래서 이거를 이 뒷면으로 옮깁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합시다 하는 걸 플립이라고 합니다. 부품이 장착되는 위치를 반대로 돌리는 거, 그게 플립입니다. 플립. 오케이. 별거 아니네. 그런데 플립이 된 것과 플립이 안 된 거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레이아웃 에디터에서 부품 모양을 볼 때 보면 다 보이잖아요. 모든 층을 다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Z 누르면 보이고, 맨 위에 층만 보고 싶을 땐 Z1 그럼 1층만 보이고, Z2 하면 2층만 보이고, Z4 하면 4층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1층으로 탑 사이드, 맨 4층 바닥을 버튼 사이드, 또 딴 말로 프라이머리 컴포넌트 사이드, 밑에는 세컨더리 컴포넌트 사이드라고 했었죠. 여기는 탑하고 버튼이란 말로 썼습니다. 꼭대기, 바닥. 그래서 탑면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부품을 이렇게 바닥면으로 옮기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게 플립 기능.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부품 선택 컨트롤 F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나오고 거기서 플립 사이드라고 하게 되면 부품이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실제 부품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 화면에 안 보여요. 우리 화면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있던 게 컨트롤 F 누르면 쭉 변해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F.
이렇게. 근데 자, 이게 바뀌었는지 보는 방법. 요 글씨 보세요. 글씨. 아, 반대면으로 가면 마치 거울에 비춰진 것 같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 그림이 그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노치라고 하지. 노치. 아이씨의 머리 부분. 요것도 이렇게 반대로 바뀌죠. 아, 고려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뀐다는 소리는 뒤집어서 보면, 뒷면을 뒤집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전체를 다 관통하고 볼 때, 전체를 층별로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관통해서 이렇게 볼 때는 방향이 좌우가 바뀐 게 돼 버린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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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거울을 보고서 오른손을 들면 거울에 있는 나는 오른손을 들어요, 왼손을 들어요? 생각해봐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내가 오른손을 들었을 경우 거울에 있는 걔는 오른손을 들어요, 왼손? 내가 오른손 들면 걔도 오른손 들어요? 아, 무슨 영화 찍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오른손을 들면 거울에 비친 애는 왼손을 들게 됩니다. 생각 잘해봐요. 이 그림도 그런 원리로 봐야 돼요. 왜 이게 좌우가 바뀌었습니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씨, 띄워놓고 보면 되는데, 실제 판에다 부품 붙여놓고 뒤집어 보면 되는데, 염두에 둬요. 이게 반대로 바뀌게 되면 VCC 그라운드 선도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관통으로 볼 때 조심하라는 거, 그런 의미 얘기하는 겁니다. 바뀌었을 때 극성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서 봅시다. 플립할 때는 그림이 뒤집힌다는 거 알고, 그리고 표시대는 여기 이게 뭐죠? 레퍼런스 디스크립션, 이름, 부품 이름이 뒤집혀 나오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색깔이 틀리게 나오기도 합니다. 색깔로 틀리죠? 조심해서 씁시다. 플립. 플립 기능은 정밀하게 못할 경우는 프로퍼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컴포넌트 더블 클릭하면 컴포넌트 프로퍼티 창이 나오죠. 여기서 로테이션이란 값이 있습니다. 여기다 직접 각도를 집어넣어 주어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쓰라고요. 로테이트는 90도다. 여기는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플립이 아니잖아 이거. 스핀이네, 스핀. 스핀. 미안해요. 앞에 플립 설명하다 갑자기 넘어와서 갑자기 또 슬라이드 순서가 뒤집혔네. 오케이. 여기 로테이트는 회전, 기울어진 각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알았죠? 플립은 뒤집는 거. 로테이트에서 하는 거는 기울어진 각도. 이건 로테이트를 쓰면 90도 단위로, 스핀을 쓰면 원하는 각도로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까 DRC 오프해놓고 쓰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들 정리하겠습니다. DRC 기능을 누즈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누지가 아마 금방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어떻게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DRC하고 누지 기능의 어떤 그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설명해 줄까요? 스킵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왜 이걸 다음에 하냐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맞습니다. 왜 나중에 하냐고 그러면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 실습을 하면서 요 기능을 온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거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요번 주 강의 뒷부분에 일부 나옵니다. 그때 누지 기능도 나오고 이게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팅 홀하고 드릴 사이즈 요거를 미리 또 한번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어떤 디자인 룰을 설정할 때 보면 분명히 우리 뭐 클리어런스를 지정했는데 또는 홀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다이아미터를 갖고 홀 사이즈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드릴 사이즈 줄 때 보면 드릴 사이즈가 틀려요. 아니 구멍이 5mm면 드릴도 5mm짜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 뚫린 것도 5mm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드릴 알죠? 이렇게 생긴 거. 드릴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홈이. 그래서 이게 회전하면서 구멍을 뚫게 되죠. 그러면 이게 다 작업이 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구멍의 크기는 이 크기가 되나요? 아니면 홀의 깊이만큼 빠지나요? 홀의 깊이만큼 빠진다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드릴 사이즈는 이 속에 실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드릴 비트 사이즈는 구멍의 크기가 됩니다. 그럼 드릴 사이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5mm짜리 쓰면 5mm짜리 써야 된다는 거야. 5mm보다 큰 걸 써야 된다는 거야. 또는 드릴 비트, 이걸 비트라고 하거든요.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 드릴 비트를 찾을 때는 이 속의 거 기준으로 찾아야 돼? 아니면 밖의 거 기준으로 찾아야 돼? 이걸 정확히 해야죠. 기준은 밖의 거 기준입니다. 실제 뚫리는, 그럼 요거 밤색으로 표시된 얘는 뭐지? 빨간색인가 밤색인가? 이걸 플레이팅이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중에 여기다가 도금을 또 한번 입히게 됩니다.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원판은 플라스틱 판이에요.
전기 안 통해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여기 이렇게 도금을 합니다. 정기적인 도금으로. 그럼 이만큼 두꺼워지고, 그래서 두께도 지정을 하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드릴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릴 사이즈는 이게 없는 상태가 드릴 사이즈가 됩니다. 아, 이거 드릴 사이즈 이거라고 해놨네. 아씨.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말이 애매한데? 드릴 비트 사이즈와 드릴 사이즈의 차이점은 뭐야?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는 설명할 때 드릴 비트 사이즈를 드릴 사이즈로 쓸 겁니다. 오케이? 이게 드릴 사이즈보다는 홀 사이즈가 더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홀 사이즈인가? 이런 고민, 이런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패스. 요거 팁 부분은 일단 여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요. 나중에 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가 끝났습니다. 요번에 우리 뭐 했죠? 뭐 했지? 중요한 사항은 부품을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무브, 로테이트, 그 다음 스핀, 또 뭐 했죠? 플립. 예, 거기에 주의점 잘 기억하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화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실습 꼭 해야 됩니다. 직접 자기 컴퓨터에다 패즈 프로그램 설치하고 로직을 통해서 스키매틱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한 이후에 그 다음 패즈 레이아웃에서 와서 단계별로 엄밀하게 패즈 툴을 쓸 줄 안다는 로직을 쓸 줄 안다가 아니라 패즈 레이아웃을 쓴 적이 있다, 쓸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기적 회로를 구성하는 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실제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회로 구성 따로 하고요. PCB 디자인 따로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PCB 디자인 할 줄 안다는 패즈 레이아웃을 쓸 수 있습니다. 패즈 레이아웃으로 디자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즈 레이아웃을 지금 설명하는 이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할 때 물론 모르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짧은 시간에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모르면 고생 들어하고 나중에 잘못돼서 욕먹는 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한 사항들 차분히 캐드 툴, 패즈 레이아웃 올려놓고 하나 하고 확인을 반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얼굴 보는 날 꼭 궁금한 사항 질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기 거로 만들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